이번 화를 보고 느낀 건 확실히 루핀의 일당은 비비한테는 진심입니다. 모모노스케와 헤어진 이후에는 언급조차도 없었지만 비비와 헤어진 이후에는 얘네는 오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열하는 F들과 이성적인 T의 조합, 이건 알라바스타 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랍니다. 상황이 똑같죠. 다음으로 가면 비비는 사보와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보는 비비와 함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면 비비의 행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벨리에 동행한 알라바스타 사람들은 패닉 상태일 거고 비비가 사보와 함께 없다면 지금 현재 비비의 레벨리에서의 진상을 루피네와였고 비비를 밀짚모자 일당의 스토리 선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보니밖에 없습니다. 보니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던 레벨리에 있었으니까요. 보니는 천룡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계속 들어가려 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고 루피네에게 레벨리의 진상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주얼리 보니가 밀짚모자 일당의 스토리 선상에 올라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레벨리에 있던 사람이 밀짚모자 일당의 스토리 선상에 올라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주얼리 보니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릴게요. 보니는 초신성 중에서 역대로 떡밥이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정상결전에서 눈물 짓고 있던 것, 아카이누가 식겁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주얼리 보니가 포트거스 디루즈의 대사와 보니의 옆에 항상 붙어다니는 남자의 티셔츠에 위대한 남자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에이스의 쌍둥이이자 로저의 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았었죠. 하지만 이건 쿠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틀린 추측이 되었고 보니가 많이 먹고 머리가 핑크색이라는 이유로 빅맘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건 조로의 머리가 초록색이니 조로의 아빠가 가이몬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보니의 정체는 거의 공개되었어요. 비브르카드 설정집에서 아버지를 원래대로 돌려놔라 베가펑크라는 대사가 있기에 주얼리 보니는 쿠마의 딸이자 소르베 왕국의 왕녀로 거의 확정되어가는 중입니다. 보니는 소르베 왕국의 황태우로 변장을 하여 마리조아에 들어갔습니다. 이 뜻은 소르베 왕국은 가맹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비가맹국 국가를 거의 짐승보다시피 합니다. 요쿠기의 대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보니가 황태우 변장을 했을 때 황태우님이라는 존칭을 받고 일단 마리조아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맹국의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가맹국의 정국왕이 해적이 되어 칠무회가 되고 세계정부에 반하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뿌려진 떡밥에 근거하여 한번 소르베 왕국의 스토리를 추측해보려 합니다. 소르베 왕국은 원래 가맹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니가 소르베 왕국의 왕녀가 맞다면 왕녀의 어린 시절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쿠마는 세계정부를 싫어하면서 세계정부의 말을 잘 듣는다는 설정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거래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계정부는 가난한 나라는 가입하지 못합니다. 천상금을 내야 하니까요. 즉 쿠마는 소르베 왕국을 가맹국에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칠무회에 가입하고 뒤에서는 혁명군과 손을 잡는 형식의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베가펑크와 연결된 설정집의 대사가 있기에 세라핌이 등장한 지금 베가펑크도 서서히 베일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모입니다. 이모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건 우라노스였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고무고무 열매가 우라노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제일 큰 이유는 고대병기의 존재 의미는 세계정부에 대항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대병기를 남긴 건 800년 전에 패배한 그 왕국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모습을 보고도 이게 과연 우라노스가 맞는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다는 고대병기가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플루톤이었죠. 플루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빼앗길 것을 대비해 설계도를 만들어 두기도 하였죠. 그래서 분명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이모에게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대항한 고대 문명은 고대병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즉 이모와 세계정부에는 고대병기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고대병기의 정체성은 이 강력한 적의 대항마로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라노스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 우라노스가 맞다면 후반의 전세는 세계정부의 우라노스와 루피연합의 플루톤과 포세이돈의 싸움으로 흘러가는데요. 플루톤은 전함입니다. 이번 화처럼 만약 우라노스가 하늘에서 폭격을 하는 병기라면 전함인 플루톤은 종이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이 정말 우라노스인지 아니면 이모의 힘인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무에 관련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때 최대한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루피의 꿈입니다. 루피에게 최고의 가치는 해적왕이기도 하지만 해적왕을 넘어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피의 꿈의 끝은 자유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루피의 꿈의 끝을 살펴보면 루피의 꿈의 끝은 로저의 꿈의 끝입니다. 루피가 한 말을 로저가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솝의 대사를 보면 말이죠.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루피가 하려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적왕인 로저도 같은 꿈을 꾸었으나 못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랑키는 해적왕이 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죠. 해적왕이 되면 할 수 있으나 로저는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세계의 비밀에 다가가 세계의 싸움을 걸고 이 바다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지만 로저 시대에 포세이돈이 없었으며 로저의 수명도 얼마 안 남았기에 후대로 넘기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도 원대해 보입니다. 너무 큰 가치를 쫓는 것만 같고 이야기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죠. 이 이야기를 루피답게 허무맹랑하게 꾸며낼 수 있는 건 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태양 아래에서 함께 축제를 하자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릅니다. 징배의 남일이 아니라는 대사는 자신한테도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루피의 꿈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의 생각뿐인 모든 이들이 함께 축제한다는 건 틀릴 확률이 높겠죠. 다만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엄청난 말보다는 모든 이들과 함께 태양 아래에서 축제를 한다는 이야기라면 터무니없지만 낭만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터무니없지만 원피스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루피의 꿈의 끝이라면 전 원피스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꿈이라는 단어에 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붙인다는 게 살짝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의 첫 영상에서 말을 했듯이 루피의 꿈의 끝은 새로운 모험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실주의자인 우솝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낭만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過去誰一人ないと証明できて浅いね。馬鹿げた理屈だと人は笑うだろうが結構じゃねえか。それでこそロマンだ。 원피스의 결말에 혹은 루피의 꿈의 끝에 루피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모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분석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人の夢は終わらねえ。そうだろ